배우자가 없을 때는 있을 때 대비 거의 5배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보험 김재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 증여 설계를 미리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문제는 흔히 나와는 상관없는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로 생각하여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상속과 증여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증여 설계를 하지 않으면 3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째, 과도한 상속세 발생의 문제. 둘째,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생기는 상속세 재원 마련의 문제. 셋째, 상속인들 간의 법정 다툼이 생기는 법률적인 문제. 이렇게 3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 증여를 미리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상승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2023년 1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억이 넘고 그리고 수도권은 6억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50대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대비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된 상속세 계산 과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상속세 제도를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고인의 총 상속 재산에서 상속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구하고 과표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구한 뒤 최종적으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공제에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만약 사별 등의 이유로 자녀만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0억 또는 5억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배우자가 없다면 재산이 5억만 초과되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한 채가 평균 6억인 요즘이기 때문에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렵지만 뒤에 설명드릴 예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산 흐름 중에 상속공제를 자세하게 보면 먼저 상속공제는 상속공제의 한도 내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한 금액에 배우자 상속공제와 가업 영농 상속공제를 합친 공제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보다 일괄공제 5억이 더 커서 일괄공제를 대부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밖의 인적공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즉 배우자가 있기만 하다면 배우자 본인이 상속을 안 받고 자녀가 모두 상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는데요. 배우자 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인정해 줍니다. 여기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값을 말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값은 쉽게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업 영농 상속 공제는 고인이 된 부모의 사업과 영농을 상속받아 자녀 등의 상속인이 이어서 계속 운영하고 종사할 경우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물적 공제를 알아보자면 물적 공제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와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합친 공제를 말하는데요.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고인의 상속 재산이 상속될 때 차감해지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면 2천만 원, 1억에서 10억 사이면 순금융재산의 20%, 10억 초과이면 2억을 공제해 줍니다. 재해손실 공제는 상속재산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을 말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택에서 같이 거주한 장녀 등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속공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을 합친 10억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까지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 흐름 중 상속세율을 알아보자면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고 다른 세금에 비해서 최대 세율이 50%로 높고 과표 구간마다 세율의 차이가 10%로 껑충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높은 세율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아 제대로 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 중요한 내용과 이 계산 구조를 통해 중상층도 상속 설계가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보험. 다음은 예시를 통해 일반 중산층 가정이 상속 문제를 등한시했을 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 중산층의 상속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A씨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상속 재산으로 A씨 본인 명의 100%인 시세 10억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예금, 보험, 연금 등의 5억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상속세 계산 흐름을 통해 보시면 10억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5억, 총 상속재산 가액 1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가 사망한다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공제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6억 4천만 원,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만큼 공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법정 상속 지분은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으로 배우자는 상속 지분을 자녀보다 5할을 더 많이 인정받는데요. 그래서 배우자를 1.5로 하고 자녀들을 각각 1로 해서 계산하면 법정 상속 지분은 15억 중 3.5분의 1.5가 되어 대략 6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부채가 없다는 가정하에 순금융재산이 5억이 되어 공제액은 순금융재산의 20%를 곱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12억 4천만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이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 표준은 2억 6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상속세율 2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율은 4,200만 원 그리고 6개월 이내 자신 신고하여 3% 신고세액공제를 혜택받아 약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계산 과정은 세세하게는 굉장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생략하고 계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15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4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온다면 그 정도쯤이야 당연히 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선 예시는 상속세를 바로 낼 수 있을 만큼 금융재산을 같이 상속받아 문제가 없지만 예시와 달리 상속받을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고 현금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였는데요.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지만 좀 전과 달리 A씨의 배우자가 만약 먼저 사망한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공제를 6억밖에 인정받지 못해 과세 표준은 9억으로 늘어나게 되고 상속세율도 30%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산출세율은 2억 1천만 원 정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더라도 2억 3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있을 때 대비 거의 5배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나눠서 내는 분납과 연부 연납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마저도 여의치 않고 앞선 예시와 달리 상속받을 재산이 부동산 재산밖에 없다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전에 미리 절세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여 상속세 자체를 줄이지 못했다는 문제와 둘째, 상속인들의 상속세 마련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부의 이전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쉽지 않아 모두 쉬쉬하다가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상속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과 분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재혼 등으로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특정 상속인이 요양 간호를 한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이 되는 경우, 공익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이 사후에 알게 되어 상속인과 공익법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지 못한다면
고인의 유지대로 부의 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